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90년대부터는 무기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는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국제무기거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에서 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한 것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0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항공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는 영국이었으며 필리핀, 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16-2020년간 무기 수출 점유율은 5.2%를 기록하며 직전 5개년에 비해 7.8%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글 몇 개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의 총력 함축에 힘입어 한국의 무기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 대상 국가는 80개국 이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품목은 항공기, 전차까지 다양한 주력 장비가 두루 갖춰져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발전 목표가 명확하고 투자 강도가 높다. 한국은 군사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최근 10년 동안 매년 예산을 10%씩 늘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수출 지향적 경제 전략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군사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한국의 군사산업은 인재와 기술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매우 중시하고 서구 주요 국가들의 방산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군사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기 발전에 있어서 한국은 유리한 국제 환경에 힘입어 해외 무기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과 잘 협력하고 있다. K1 전차의 경우 미국의 설계를 의뢰했고 T-50 훈련기는 미국과 합작하고 대만 기술자를 고용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서 배웠다. 한국은 무기 수출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무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무기를 홍보하고 판매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류의 인기를 활용해 배우나 아이돌을 내세우기도 한다. 한국 무기 수출은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중국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과 겹치는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중국과의 무기 수출 경쟁에서 승리했다. 중국이 역사적 문제나 서방의 제재에 얽매일 때 한국의 무기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국방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세계 무기 수출의 다크호스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국제시장에 일련의 선진적인 무기 장비를 선보였다. 총기와 탄약 등 소형 무기뿐 아니라 탱크, 전투기, 자주포 등 육해 고물에 오르는 중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그중 일부 무기는 여러 국가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있다. 한국형 전차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1 주력 전차는 미국의 A1 에이브람스의 기술과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 맞춰 크기와 톤수는 줄어들었다. 금세기 초에 한국은 K1 주력 전차를 더 우수한 장갑을 갖춘 K1A1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주포도 120mm 활강포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K1 전차의 전체적인 성능과 평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각종 대외 봉쇄로 인하여 신무기 개발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한국의 새로운 주력 전차인 흑표 전차는 한국의 집중적인 장갑차 연구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K2 전차는 중량 55톤 승무원 3명,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신형 철갑탄을 통해 화력이 크게 강화됐다.
또한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능동방울 시스템, 새로운 지휘 통제 시스템이 탑재됐다. 기술 지표로 본 흑표 전차는 화력과 기동성 및 정보화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K9 자주포는 155mm 자주포로 세계 여러 나라의 주력 자주포로 운용되고 있다. K9 자주포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로 한국 무기 수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52구경 155mm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는 40km가 넘고 최고 속도는 분당 8발이다. 3발의 포탄을 한 지점에 동시에 착탄시키는 능력을 갖췄으며 자동 장전 장치와 고급 전자식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됐다. 독일산 파워팩과 유기압식 현수 장치로 주행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전체적인 성능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또 다른 핵심은 외국 회사와의 연구개발 협력이다. 이는 주로 한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의 수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 및 개선하고 있으며 해성 대한미사일, 홍상훈5를 중소형 무인기, 방공미사일 시스템, 강스상륙함, 각종 군함 같은 무기들은 수출 잠재력도 우수하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정말 인정받을 만하다. 방산 수출 랭킹을 보면 한국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사실 이런 순위라는 것은 현실과 다른 점이 많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성능도 우수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은 훈련기, 탱크, 자주포, 재래식 잠수함, 중소형 함정 등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제품들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과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중저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공업 기반을 닦으며 아시아 4마리 용 중 하나가 됐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삼성, LG, 현대 등은 한국의 GDP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나라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IT,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고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한국의 현대 자동차와 삼성 스마트폰, 현대 중공업의 선박, LG가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이 1990년대부터 맹렬한 기세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중국의 국영 브랜드들은 대항할 수준이 되지 못했고 그들을 모방하는 데 그칠 뿐이었다. 2002년에 이르러서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글로벌 무역시장에 진출했고 산업 역량과 브랜드 파워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한국과 일본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무기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한국 제품은 여전히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군용 장비 분야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독점하고 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군수품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무기와 장비는 국방 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많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개발 및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의 폐쇄적인 시스템과 환경은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고 이러한 제도와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은 경쟁자의 제품에 비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 중국 무기는 원가가 매우 높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부품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중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대국으로서의 위상과 걸맞지 않으며